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육체적 환경의 선택. 돼지 이야기.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할까? 좋은 예로 돼지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에 갇혀있는 집돼지는 조물주가 만든 돼지가 아닙니다. 원래 조물주가 만든 돼지는 산에 있는 야생돼지, 멧돼지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기른 집돼지와 산에 사는 야생돼지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야생돼지는 다리가 길어서 잘 달립니다. 하지만 집돼지는 우리에 갇혀 지내다 보니 다리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꺼져 다리가 짧고 잘 달리지 못합니다. 야생돼지는 배가 홀쭉해 잘 달리지만 집돼지는 배가 뚱뚱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비만 조절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야생돼지는 주둥이가 길어 흙을 팔 수 있고 송곳니가 나서 칡뿌리도 자를 수가 있지만 집돼지는 입이 짧고 송곳니가 필요 없어 나지 않습니다. 야생돼지는 몸에 털이 무성해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데 유리하지만 집돼지는 탈모로 털이 거의 없습니다. 모발 재생 유전자가 꺼져버린 겁니다. 야생돼지는 돼지열병 같은 병에 걸려도 죽는 일이 거의 없지만 집돼지는 돼지열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 거의 다 죽습니다. 병을 이기는 면역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돼지와 야생돼지의 유전자는 원래 같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우리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크리트 공간에 가둬서 햇볕을 받지 않게 하고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화학식품인 가공사료를 먹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멧돼지는 햇볕 아래 땅을 밟고 돌아다니며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므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병도 이러한 육체적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간에 갇힌 돼지처럼 햇볕을 쬐지 못하고 땅을 밟지 못하고 자연에 있는 것을 먹지 않고 사료처럼 가공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다 보니 거의 모든 건강 유지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마음의 선택. 코끼리 이야기.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은 육체 환경만 바꾸어도 유전자가 복구됩니다. 사람은 육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집 돼지들을 산에 풀어놓으면 멧돼지가 될까요? 3세대가 지나면 다 멧돼지가 됩니다. 3세대란 돼지가 잉태하여 석 달 만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고 다시 그 새끼가 새끼를 낳으면 3세대로 약 2년 가까이 되면 거의 대부분 멧돼지가 됩니다. 원래 같은 유전자였지만 우리에 가두면서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고장났는데 환경을 바꾸어 산에 풀어놓자 잘 달리기 위해 다리가 길어져야 하고 살도 빠져야 하니 관련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겁니다. 비만이 조절되어 배가 홀쭉해지고 흙을 잘 파도록 입이 길어지고 송곳니가 나고 털이 무성하게 자라고 면역력이 생겨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만 지나도 모두 멧돼지가 되는데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채 햇볕을 쬐지도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자연의 먹거리도 얻지 못하니 유전자가 고장나고 잠들어 있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조류 독감이 유행했을 때 우리에 갇혀 있던 닭을 산에다 풀어주었더니 모두 조류 독감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환경에 관한 좋은 예로 코끼리 상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의료봉사 때문에 아프리카를 여러 차례 갔는데 케냐 나이로비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모든 동물의 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 코끼리가 약 100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금은 약 40만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밀렵꾼들이 상아를 채취해서 팔아먹으려고 코끼리를 많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모잠비크 같은 곳에서는 내란이 일어나면서 코끼리 사냥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끼리나 낙타는 아주 영리합니다. 기린이나 얼룩말 같은 동물은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물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등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 새끼나 가족, 동료가 밀렵꾼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지면 처음에는 무서워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와 슬퍼한다고 합니다. 코로 피를 닦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코끼리한테서 상아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영리한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있으면 총에 맞아 죽겠구나. 나와 내 새끼들에게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유전자는 자연에서 떠나 우리의 가치는 육체적 환경의 변화로도 변질되지만 마음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있는데도 어느 날 암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대부분 암 환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증상과 우리의 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조명함으로써 독일 신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리케 게르트 하머는 암 환자들에게 대부분 갈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과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이 있고 화목이 잘 안 돼 미워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같은 생각을 하면 유전자는 즉시 이러한 생각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코끼리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바로 꺼졌듯이 말입니다. 살맛이 안 난다, 사는 재미가 조금도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같은 생각을 하면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를 관장하는 유전자의 몸의 주인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죽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여겨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암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신념의 생물학, 후성유전학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에도 계속됩니다.